여러분요, 이제 204페이지요. 권리 변동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요. 갑이 있고 이렇게 을이 있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이렇게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면 갑이 을에 대해서 1억 원을 사라고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을이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하냐?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사실이요.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법률 행위다. 물론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두 가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것을 법률 행위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법률 효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냐?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돈을 받고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받으면 권리가 변동되죠. 그래서 권리가 어떻게 된다?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이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발생하냐? 을에게 발생하고 갑의 권리가 소멸하고, 그래서 변경은요 갑에서 이렇게요 을한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 변경이다 이렇게,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먼저 이 법률 사실 하나고요. 지금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이 먼저 나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권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이런 말이죠. 먼저 그러면요 권리 변동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권리 변동,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먼저 권리가 발생하죠. 발생. 그래서 발생하는 것을 먼저 보면 이 발생에는 또 뭐가 있냐? 여기서 절대적 발생이 있죠. 절대적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대적 발생이 이렇게 있죠. 이 절대적 발생에는 또 뭐가 있냐? 이것을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원시취득, 이것을 뭐라 하냐? 우리는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계취득이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 발생에는 뭐가 있냐? 이 절대적 발생 원시취득은 대부분 여러분요 소유권 보면 소유권. 그래서 소유권에 보면 우리가 물권법의 소유권을 보면요 먼저 취득시효가 있고, 제일 먼저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여기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이 있고, 그 다음에 첨부에서요 부합, 혼합, 가공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에 이제 굳이 더 붙이자면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청구권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보통 이제 다음 주에서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좀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물권법에 보면 소유권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그것을 뭐란다?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원시취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기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 이렇게 돼 있죠.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이요. 이 상대적 발생, 승계취득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는요 설정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설정적 승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여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전적 승계. 그래서 여기 설정적 승계가 있고 여기 이전적 승계가 있잖아요. 이 설정적 승계에 뭐가 있냐? 우리는요 여러분 소유권 있죠. 소유권. 이 소유권, 갑의 소유권에다가 여기다가 뭐를 하냐? 이렇게 전세권을 설정을 하는 것.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 또는 토지 같은 데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설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설정적과 이전적의 차이는 뭐냐면, 설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반절만 이렇게 일부만 주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것을 그대로 주는 것을 이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다 주는 것이고, 설정이라는 것은 일부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의 전세권만 설정케 하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의 저당권만 설정케 하는 거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에다가
지상권만 설정케 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한 권리만 설정케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설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이 설정적 승계는 결국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타인의 건물에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 하냐, 설정적 승계,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전적이라는 것은 뭐냐,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다 주는 것을 이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대로 다 주는 것. 그래서 이전적은 뭐냐면, 이전적은 특정 승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승계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요 포괄 승계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특정 승계,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뭐가 있냐, 매매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요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괄 승계라는 것은 상속하고 회사에 합병하고, 그 다음에 포괄 유증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매매는 특정 승계이면서, 매매는 이전적 승계이면서, 매매는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나 회사 합병은요 포괄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상속권은 항상 포괄 승계 이렇게만 암기하면 안 돼. 상속은 포괄 승계면서 이전적 승계면서 승계 취득이다. 알겠죠? 매매는 이전적 승계다. 상속은 승계 취득이다.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냥 알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 변동이 있죠. 변경. 이 변경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냐,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체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 을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주체가 변경됐다. 다른 말로 이전적 승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의 변경을 발생해서는 이전적 승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내용의 변경이요. 이 내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 질적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양적인 변경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질적인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목적물을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이 목적물이 불타버리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타버리고 없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죠. 이것을 우리는 질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거죠. 건물이 돈으로. 이것을 질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적,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건물이에요. 이런 건물에 이렇게 있는데 전세권자가 들어왔어. 전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나가죠. 그러면 다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이런 1층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2층을 이렇게 옥탑방을 이렇게 짓죠. 부합이죠. 또는요 이렇게요, 이런 것을 이렇게 짓게 되면 어떻게 돼? 양쪽으로 늘어나죠. 부합, 호나 가공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질적 변경은 다른 말로 내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또 내용 변경, 그 다음에 효력의 변경이라는 게 있죠. 우리는 보통 효력의 변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 나오냐,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작용의 변경이란 말이 뭐냐, 효력의 변경이라는 것은 효력이 좋아졌다 이런 말이죠. 어떤 거죠? 이러면요 2번 저당권이요, 2번 저당권에서 몇 번 저당권으로 1번 저당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것을 뭐라냐,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두 번째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여기서는요 또 우리 임차권 있죠. 이런 임차권이라는 것은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임차권에요,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 즉 원래 임차권이란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없는데 이 임차권이 뭐라 하겠냐,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 대항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효력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리가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나중에 권리가 뭘 한다, 소멸하죠. 소멸. 그래서 소멸해. 이 소멸하는 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어떻게 소멸하냐,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 소멸이고 이것을 상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건물이 이렇게 멸실된 것을 절대적 소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이죠. 이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팔면은 을한테 권리가 발생하니까 갑의 권리가 소멸하는 거죠. 그런데 건물 자체는 소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은 있지만 여기는 건물 자체가 멸실된 것을 절대적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는 있지만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권이 소멸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소유권이 새롭게 뭐래서 발생을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은 발생과 변경과 소멸으로 나눠지는데, 특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변경에서는 효력이나 작용의 변경을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질적인 변경과 양적 변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